생선 비린내 가득한데 향기라고 우기는구나. 불교 조계종 개혁을 위한 헌정방송 생선 향기. 전국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정통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특별판 생선향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찰의 전 주지승이 조계종 고위직 승려들의 상습적인 억대 원정 도박 사실을 폭로하고 자신 또한 그 판에 꼈다고 자수했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오사 전 주지 장주 스님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 최고위직 스님 16명이 수년간 억대 도박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서울의 한 불교 문화원과 사찰, 호텔 등 전국을 돌며 한 달에 수차례씩 한 판에 최고 1,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기본이 10,000원인데 한 바퀴 돌면 이제 5만 원, 3만 원, 10만 원 치고 저런 데로 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한 400~500만 원씩 이렇게 쌓입니다. 일부는 해외 카지노장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 100억 원대인 사찰 땅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해외로 도피한 주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도 이 도박판에 어울렸다며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선향기에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검사 엄청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잘난 내용 별로 없는 이재하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재하입니다. 본인을 까니까 좀 행복해하는구만. 주로 이렇게. 좋아요. 좋아. 피학성 변태기질이 있는 거야? 자기를 까니까 좋아해? 우리 대한민국의 표본이지. 자기를 까는 걸 좋아하는 게 표본이라고? 그건 모르겠고. 정신 오락가락하지. 초장부터 조지니까. 오늘 건강검진 받고 와서. 예. 해롱해롱해요. 그래요? 예. 그럼 하루 종일 굶었어? 예. 굶으니까 얼굴이 보기가 좋네. 계속 단식형 인간인데. 자, 그리고, 최근에, 부쩍 팬들이 많이 늘었어요. 도정 스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팟캐스트 어원에 대해서 내가 좀 코믹스럽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 뭔가 팟 깨버린다. 예. 그래서 팟캐스트. 예. 게스트 어웨이. 앞으로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가 지금 적절하지 않는가 싶어서. 예. 또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좀 그 문화의 도시인 파리에서. 예.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메달리스트 이봉주. 예. 그 다음에 팟캐스트 정봉주.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리에서 방송을 하면 몽수 팟캐스트 이런 정도. 예. 잘 되지 않겠어요? 예. 예. 도정 스님, 근데 매번 죄송한 게, 제주도에서 올라오세요. 비행기 타고. 저희가 근데 항공료도 못 들여서 나중에 잘 되면. 예, 비행기를 계속 타고 오니까 이제는 그 스튜디오스 승무원들이 대충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오니까. 예.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팟캐스트 있고. 팟캐스트 전국구 듣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얼굴을 몰라서 아직은 그러면 괜찮습니다. 물어보지 그랬어요. 스님만 보면 다 도정 스님인 줄 알겠지 뭐.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때 불교계를 대표했던 도박사였던 장주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시작하기 전에는 전직 유명한 도박사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시더니. 불교계 도박사라까지 좀 서운합니다. 세계적인 도박사. 세계적으로. 예. 라스베가스. 예. 예. 라스베가스 출입한 게 어느 정도 하셨어요? 라스베가스 출입한 지는 한 20년 됐죠. 20년 동안. 예. 그 세계적으로 라스베가스의 그 포카장이 벨라지오 호텔이에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포카장이. 그 벨라지오 호텔의 그 테이블에 가면은 VIP입니까? 가면은 국제적인 그 도박사들, 도박 대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도 붙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집니다. 도박 강의는 이제 천천히 하시고요. 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 대한민국 김치. 최고급 국산 재료와 1박 2일에 출연한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담근 최고급 프리미엄급 영부인 김치. 가정에서 직접 드시는 것은 물론 마음을 담은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전화 주문 02-948-1519 02-948-1519 지금 주문하세요. 영부인 김치. 이것은 상조 광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음과 슬픔을 떠올리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한 번 가입으로 여행상품, 회갑, 환갑, 자녀 어학연수 등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는 상조. 여럿이 함께 가입하여 부담을 덜 수 있고 애도 중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대신 해결해주는 상조. 우리 삶에는 마지막 순간만큼 소중한 순간들이 많기에 대노복지사업단의 상조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생각하려 합니다. 전국구 청취자분들께는 단체 가입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399만 원이 아닌 총 369만 원의 가입비를 월 3만 원씩 나눠받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전할 수 있는 말은 너무 짧습니다. 문의 전화는 1899-6330, 1899-6330. 전국구 청취자들을 위한 직통번호입니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전국구와 함께 사랑과 배려로 진보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지금 현재 민사소송에 걸려있죠? 예, 걸려있습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면서 지난해 스님한테 1억을 배상하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예, 자성 스님이 잠깐만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이사장이 이경식 씨로 되어 있는데 총무원장입니다. 이분의 그 성명이 이분이 이경식입니다. 이분이 자성 스님이신가요? 예, 자성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총무원장이 원로회의 총무원장 당선돼서 인준할 때 원로 스님이 물으니까 장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물으니까 장주는 구속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서울 서부지검에다가 은정불교 문화진흥원 이름으로 하고 자성이 이경식이 이름으로 하고 두 건을 갖다가 행사고소를 했습니다. 장주를 잡아넣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쪽 은정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요. 은정에는 그 도박 운영자거든요. 거기가 도박 운영실이에요. 도박장 개장. 도박장을 개설해서 그 자석이가 도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서 도박을 했다. 라고 스님이 자수하면서 폭로를 하신 거고. 그렇죠. 자승 스님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도박을 했냐? 너 왜 이렇게 우리 명예를 훼손하냐?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5억 원 손배소송. 5억 원 민사소송을 같이 걸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자석이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걸어놓고 보니까 이것은 함정에 빠졌다. 이 손해배상을 도저히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래 해가지고 그 제가 아는 팩트로는 그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월간 신동아 한상진 기자하고 그랬거든요. 스님께서 그 신동아에다가 인터뷰를 하셨나요? 뭐 취재에 응하셨나요? 그렇죠. 취재에 응했죠. 차근차근 이제 처음부터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스님께서 우리가 도박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게 몇 년도에 어디 가서 하신 거예요?
그 예고편은 미리 많이 내보냈지만은 예, 본격적으로. 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작년 7월에 2013년 7월. 예, 작년 7월에 그 포항지검에다가 그 자수서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포항지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포항시청 기자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예. 터뜨렸죠. 아, 제대로 까셨네. 예, 제대로 했죠. 다수서 형식의 고발장을 제출하셨는데 예. 그 전에 그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상습적으로 같이 도박을 했다. 아까 이제 처음 얘기하셨던 라스베가스 가서 무슨 도박 강의 하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같이 도박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자수한 이유가 뭐예요? 이 도박성들을 10명 정도 도박성들이 자성이 총무원장 밑에 가들이 실세고 가들이 전부 다 돈 놓고 돈 묻게 하는 거예요. 아, 스님도 하셨잖아요. 아니 나도 그랬는데. 근데 왜 자수했냐 이거야 벼랑하네. 이렇게 나가다가는 조계종이 멸망하겠는데요. 아, 그 전에 20년 동안은 그 멸망할 줄 모르고 도박하셨어요? 그 전에는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좋아서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되게 생겼어. 자폭한 겁니다. 자폭.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도박에 미쳐갖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미친 게 도박에 관장하셔갖고. 미치기는 미쳤죠. 아니, 라스베가스 갖고 진짜 20년 동안은 라스베가스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근무했다기보다가 저는 뭐 사실은 조계종에서 아주 뭐 좀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특권층에 속합니다. 도박 장소가 보니까 외국에는 뭐 자주 나간 건 아니고 도박 장소가 은정재단에서도 주로 하고 오크우드 호텔방, 인터불고 대구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방,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천에 은혜사 부근의 동화장 모텔, 설악산 인근의 아파트, 그렇죠. 불국사 경내의 간부 숙소, 그렇죠. 이런 장소도 여기만 간부 숙소인 정혜료, 그렇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건. 그 마카오, 필리핀, 라스베가스도 계속 20년 동안 드셨다 그랬는데 많이 다니셨어요? 저는요. 우리 조계종에는 도박파가 한 5개파가 있습니다. 그래요? 5개파가 있는데 필리핀 파가 있고 마카오 파가 있고 라스베가스 세계적인 파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세계적인 파에 속하고 또 국내 파도 있어요? 국내 파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럼 총 8개예요? 아니 국내파가 한 5개. 5개 중에 조계종 내에 그 사람들이 마카오파가 있고 필리핀 파가 있고 라스베가스 파가 있는데 스님이 속한 데는 라스베가스 파다. 나는 이제 주로 저기 티니안 파도 있고 하는데 티니안 파는 뭐예요? 티니안 파도 지금 많이 가요. 그건 어디 있는 데야? 티니안 파는 저기 저 사이판에서 그 헬리콥터 타고 건너가면 그 섬에 있습니다. 아, 거기도 도박장이 있어요? 많이 갑니다. 스님들도 많이 갑니다. 지금도. 티니안. 그 신생파네 거기는? 신생파라기보다가 그 사람들은 이제 형편상 이제 멀리는 잘 못 가니까 최고를 가려면은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미국파입니다. 혼자 근데 라스베가스 갈 때는 혼자 가시지는 않을까? 여기에서 팀을 짜서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주로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짜고 가죠. 스님 표정이 옛날 도박 얘기하니까 행복해갖고 너무 좋아. 아니 도정 스님 옆에서 열받아갖고 한참 선배 스님이시죠? 그런데 그때 그 진술한 걸 잠깐 보니까 뭐 출입국 관리소에 의뢰를 하면 나하고 같이 간 사람들의 그렇지. 그 뭔가 출입국 기록이 있을 거다. 출입국 기록이 있다.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머무는 호텔이 또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이에요. 무슨 호텔이었다 그랬지 아까 그게? 라스베가스에 무슨 뭐 호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주로 계셨던 호텔이요. 벨라지오 호텔. 거기가 별난데요, 하여튼. MGM 호텔. 미라지 호텔. 또 트란지스트 아일랜드 호텔. 뭐 중국 사람이 지어놓는 윙 호텔. 뭐 엄청나죠. 윙 호텔. 그래서 스님은 라스베가스 파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주로 같이 가신 스님들이 어떤 스님들이에요? 이 고발장에 있었던 16명 중에. 아니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 스님이 생생하게. 그 중에
또 같이 간 라스베가스 파로 주로 같이 가신 스님들이 어떤 스님들이세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예. 이제 그 불국사의 최고 실세. 종상. 예, 별명이 그 사람은 놀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별명이 놀부고. 그 사람은 가다피라고 합니다. 종상 스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옛날에 정대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있을 때는 가다피 대감 어디 갔어 하고 종단을 막 주름 잡았잖아요. 아, 이분이. 예, 그리고 놀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독재자 가달피를 최고 존경하고 가달피의 죽음을 최고 슬퍼하고 가다피. 그리고 놀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99석 하면서 한 석을 못 빼주면은 못 빼서만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종단에 좌지우지하면서 자성이하고 쌍백이지요. 그분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분 말고 이제 그 윤종갑이라고 각원 스님이에요. 각원 스님. 예. 그래서 포항검찰에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 수사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장주를 갖다가 딱 여권 갖다 주니까 지금 한 10분 안에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렸어. 외국 왔다 갔다 한 게. 기록이 다 그러니까 장주 스님께서 여권을 갖다 주니까 수사할 때 지난 20년 동안 해외를 왔다 갔다 한 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나왔지. 그러면 5년 것만 추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5년 법률적으로 5년 것만 5년 치마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년 안에 내하고 같이 갖는 사람 그 여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입국 그 기록 보면 그렇죠. 다 나오죠. 나오는데 그거는 수사를 안 했어요. 그걸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님께서 이거를 같이 간 사람들을 그렇죠. 나하고 출입국 16명 고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실명을 대했잖아요. 그러면 안 했다 이 말이요. 그중에 우쿠아드 호텔 서울에 그 VIP 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호텔이 있는 줄도 모른다. 이렇게 검찰이 진술하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주고. 오크우드 호텔에 VIP 룸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였어요? 거기서 검찰에서는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 그 VIP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 아마 뭐 내가 알기로는 김종상 스님 또 아까 말씀하셨던 놀부 가다피 별명 갖고 있는 가다피 또 총무원장 이자성이 자성 스님 이렇게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크 스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에 따르면 종상 스님과 자성 스님은 오크우드 호텔에 VIP 룸을 갖고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는 VIP 룸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거 이전에 VIP도 소리도 안 나고 그 호텔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른다 이렇게 됐다니까. 조사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지. 호텔 그 조사하면 대부분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5년간 내가 해외 도박을 다녔으니 20년간 다녔는데 5년치. 법률적으로 추적되는 게 5년치니까 5년 동안 같이 드나든 사람들 내가 제시하는 16명 명단 중에 같이 다닌 사람들 확인해봐라.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특별검사? 안 하지.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분 이야기 들으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가기는 같이 갔는데 거기 가서 같이 도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팩트가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조회도 안 하고 또 우쿠어드 호텔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 하고 하나 정리하면 저기 LA 갔을 때 LA 갔을 때는 그 최근에 몇 명 간 게 기억나요? 뭐 거기 간 거는 위장을 해서 주로 갑니다. 위장을 해서 위장회로 주로 간 것은 뭐냐? 실제 몇 명 같이 갔어요? 실제 주로 종상 스님하고 가고이하고는 셋이서 주로 많이 가고. 스님하고 종상 스님하고 가고이 스님하고 주로 라스베가스 파군요 거기가. 그렇죠.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갈 때는 얼마 정도 들고 갑니까? 경비 빼고. 돈요? 돈은 $10,000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가다피는 얼마 가지고 왔는지 1,00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있죠. 1,100만 원. 비행기 싹 비용 이거 빼고.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는 있어요.
사실은 그 비행기 그 타고 가서 그 맥주 한 잔 마시고 한잠 자만 그 LA도 도착하고 어디든지 가거든요. 예. 가는데 이 가다피는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좋은 그 비즈니스석을 안 끊으면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날리잖아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지요. 그런데 이 변호사, 예. 이게 라스베가스 가면서 난 라스베가스를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두 번 가봤는데 예. 보통 도박하러 가는 사람들이 $10,000 갖고 가면 많이 안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웃던가? 많이 안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카드로 거기서 쓸 수 현장에서 예. 각종 자기가 쓸 경비는 스스로 갖고 가는 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도박할 돈을 $10,000 가지고 가는데 현장에서 카드로 조금 더 빼고 그러기도 해요? 현장에서 카드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예. 또 그 현장에서 예. 예? 뭐 이 종상스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또 빌려요. 아, 그만큼 신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가건이가 그 심부름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스님 거기 가서 도박할 때 주로 어느 정도 갖고 가십니까 하면 그럼 $10,000 그러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10,000 정도 현찰로 가져가고 그렇죠. 카드로 갖고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카드로 얼마든지 카드로도 해서 쓰고요. 보통 라스베가스 가면 한 뭐 일주일 머무는 동안 뭐 한 $50,000에서 $100,000 정도 쓰고 온다. 라든지 이런 게 내용이 법원 검사 가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그 내용이 나오나요?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 검찰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진정인은 선임이시고 피진정인 종상, 피진정인 가권 3명의 출입국 내역을 대조한 결과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 미국,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마카오, 2008년 또 그 한 5일 동안 또 미국의 출입국 내역은 일치한다. 이를 진정사실의 일치 장소로 특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종상 스님, 그다음 가건 스님이 함께 해외 출국한 것은 다 인정을 했는데 어디서 어떠한 목적으로 출국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지노에 거기 가서 미국에서는 금호 선언을 방문하기 위해 간 거고 마카오는 해외 관음상 성지순례를 위해서 간 것이지 거기 가서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리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그거 오리발이라 그래. 왜 허위 사실을 자꾸 이거 법률 용어니까. 아, 오리발 법률 용어예요? 이재화가 얘기하면 다 법률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끼어들어서 죄송하는데. 아니 죄송할 수 없어요. 웃기는 그래서 지금 진정인의 진술과 그 출입국 내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 불기소 처분한다 이런 내용이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거네. 그러니까 스님께서 내가 해외 가서 같이 도박했다. 그래갖고 가장 같이 간 사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같이 간 사람이 종상과 가건 스님이다. 그럼 가다피와 가건과 내가 같이 갔는데.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법원에 검찰에서 띄워본 거야. 출입국 그 기록을. 그랬더니 같이 간 기록들은 다 나와. 다 나왔는데 그럼 같이 간 기록을 갖고 종상과 가건 스님을 불러서 당신들 갖고 도박 안 했냐 그랬더니 같이 가긴 같이 갔지만 난 도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증거도 없고 뭐 CCTV도 없고 오로지 장주 스님의 증언밖에 없으니까 장주 스님이 자수 형식으로 고발한 것을 무혐의 처분한 그렇죠. 거네. 네. 예? 이 도박 수사가 좀 수사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도박 있어요. 수사가 좀 어려워요. 네. 현장을 누가 증거도 없고 뭐 비디오로 찍었다든지 그다음 그 내부에서 자백을 한다든지 자백이 뭐 한 사람의 자백이면 1대 뭐 5면 5명이 다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 버리면 이제 신빙성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 다른 사람들도 일부가 이제 동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그 판돈을 그냥 현장을 덮쳐서 판돈을 다 이렇게 증거물로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점은 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검사가 당사자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낱낱이 그것을 물어보면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요. 알리바이가 안 맞으면 추궁을 해서 이렇게
자백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나이론 검사가 뭐 전혀 조사할 의지가 없어서 지난번에 뭐 적광 스님도 이 얘기 하듯이 위에서 외압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적당히 상대방 뭐 서면 진술이나 이런 걸 놓고 그냥 그냥 됐어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검찰이 스님 증언 하나만 갖고는 이게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분들을. 근데 이제 스님께서 무혐의 처분했지만 내가 내 기억으로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도박한 게 맞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게 뭐 설득력이 있는지 그건 이제 뭐 청취자가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 마카오가 불상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거 뭐하러 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마카오에 불상이 없어요? 마카오에 뭐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미국에 갈 때 그 가다피는 그 아르바이트 성립하기 위해서 LA를 들렸다가 가는데 그거는 그거를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고 미국에는 도박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도박이 목적이면은 가다피는 잠을 안 잡니다. 나는 일주일 안 자요. 미국 가서 도박할 때는. 스님께서 일주일 안 주무세요? 나는 일주일 안 잡니다. 그 이성타 스님하고 그 같이 언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성타가 학을 띄고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일주일간 하는데 이 가다피는 끝없이 그냥 막 한없이 그냥 막 설치됩니다. 잠 안 자요. 그리고 도박하러 목적이 도박하러 가는 거지. 그러면 뭐하러 갑니까? 검찰이 이 무혐의 했다고 해서 도박을 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다 재기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도박을 했던 게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무슨 재기소래 당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거짓말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거 참 자폭한 사람이지만은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50년 동안 절에 살아서 도 닦은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50년 중에 20년은 도박을 하시고 30년만 도 닦으신 거죠. 도박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름 휴가, 가을 휴가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휴가 때는 무조건 가고 내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도를 열심히 닦다가 휴가철에 가고 휴가철에만 도박을 하셨고 다른 스님들은 도도 안 닦고 계속 도박만 하셨고 나는 아까 초부에 말씀드렸지만은 도박사가 성불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서 참선 수자가 도박사가 성불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죠. 인내력이 없으면 거기서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 인내력 강태공이 고동낚시 낚이듯이. 스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도박하기 위해서 인내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 듣던 사람들이 지금 아마 국내에서 1, 2권 하는 사람이 도박에 포카에 1, 2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벨라지오 가면 만납니다. 우리끼리 정보 교환도 하고 같이 나가서 담배도 한 대씩 피우고 뭐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반가워요. 동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동안에 또 불자를 만나면 더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 불자라는 신분은 안 밝히지만은 뭐 서로 대화를 많이 해요. 모자 쓰고 가는 거예요? 모자 쓰고 가세요? 가발 쓰고 가세요? 도박이 참 잘 모르시네. 외국 갈 때는 양복 입고 외국 갈 때는 승복 입고 출국할 때는 승복 입고 가는데 공항에 검색대만 딱 피하면은 화장실에 가서 속가 이름으로 속가 그 모습으로 갈아입습니다. 머리에는 그대로 있지만은 모자를 쓰죠. 모자를 쓰고 안경 하나 걸치고 그러니까 공항에 가서 그러면은 화장실 가서 바로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갈아입고 안경 딱 쓰고 전부 다 한 10여 명이 쫙 나가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세계 도박사죠. 해외파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국내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국내파 중에 장소가 한 6군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내 서재에서 주로 많이 했다는데 거기에 주로 멤버가 누군지 그 판돈은 얼마인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 자성이 총무원장 그 운정장학재단 사무실에는 거기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거물급들이에요. 핵심 세력들. 그게 주로 어떤 분들이 하셨냐고요?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중앙종회의원급, 또 그 당시에 현직에
호법부장, 예. 사회로 말하면 검찰총장격, 예. 그 다음에 본사주지, 예. 그 아주 한국 조계종의 도박종단의 최고의 맥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죠. 예. 그런데 시시한 사람 못 들었죠. 예. 그런데 검찰에 가셔서 예. 은정문화진흥원 진흥재단 예. 여기서 도박을 하면서 주로 누구하고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다 밝히셨나요? 아이 그거 검찰 조사에는 16명 밝힌 게 이분들이 거기 은정문화재단도 거기도 다 출입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자주 출입해갖고 가장 자주 만나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럼 자승 스님이 여기 이사장이니까 일단 자승 스님은 늘 계셨나요? 우리가 할 때마다 예. 뭐 어떤 경우는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오지만은 자승 스님이 없으면은 도박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도박판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호법부장 하는 사람이 예? 정만 스님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정만 스님이 호법부장이지만은 돈을 하나도 안 가져옵니다. 돈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자성 스님 금고를 열어가지고 자성 스님 돈을 금고에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도박을 할 때 그 돈을 이렇게 수북하게 테이블에 쌓아놓고 그 바닥에 쌓아놓고 묵을 때 누가 묵든지 간에 돈이 이렇게 수북이 쌓이지면은 예. 몇백만 원 쌓이지면은 20만 원, 30만 원 자동으로 고리채를 띱니다. 그 사람이 자동으로. 정만 스님이? 그렇죠. 그 고리채를 뜯어가지고. 뭐 얼마 이상 먹었을 때 얼마 뗀다 이런 거 있죠. 아니 무조건 대충 먹고 갈 떼요.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띄는 거 아니야? 무조건 떼요. 예. 그래 무조건 띄는데. 그러니까 호법부장 역할이 돈 떼는 역할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띄는데. 예. 고수돌이랑 광파는 사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돈 잃은 사람들은 전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예. 그 스님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예. 욕짓거리 하는 사람, 뻥카 전문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달라요. 예. 그런데 그만 띄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키는 사람이 가다피 뺏겨요. 종상 스님. 종상 스님이 고마 뜯어 하면은 고마 뜯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금고에 넣어줄 때 예. 자성 스님한테 넣어줄 때 뭐 요거는 본전이고 요거는 이제 고리 뜯은 거고. 예. 뭐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정만 스님은 은정장학재단에 올 때 한 푼도 돈을 안 갖고 왔다가 내가 할 때 돈을 가지고 온 것은 못 봤어. 돈을 가져오지 않고 예.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금고에서 가져온 돈을 다른 스님들한테 빌려주기도 하나요? 그거는 자서이가 직접 빌려주죠. 잠깐만. 그러면 이게 테이블 마니가 기본적으로 그 은정장학재단에 왔을 때 얼마예요? 갖고 오는 지참금이? 지참금은 뭐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하룻밤 되겠죠. 그럼 그 판돈이 보통 거기 모였을 때 몇 분 정도 모여갖고 하세요? 거기 몇 분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야 거기가? 보통 5명 이상 되죠. 5명 이상. 5명에서 7명. 많을 경우에는 7명까지. 많을 경우는 10명이 넘는 수도 있어. 그러면 대기하고 있어. 대기조. 대기조. 그 5분 대기조 이제 떨어져 나가면 대기하거나 이제 두 패로 나누는지 이제 그렇게 하겠죠. 두 패로 나눠. 그 내용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스님 두 패로 나누는 경우는 없대. 대기조. 그리고 돈이 올인되잖아. 예. 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짜리예요. 바로 1,000만 원 자서이가 줘요. 돈 필요하면 딱. 예.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보면은 정만 스님이 금고에서 돈을 띄워서 돈을 빼서 도박을 하고 그다음 먹을 때마다 10만 원에 20만 원 정도를 띄고 그 띄는데 너무 많이 띄면 얘기해가지고 잠깐만요. 가져오지. 가져오고 돈을 뗄 때 너무 많이 떼면 너무 많이 떼지 마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종상 가다피밖에 없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10만 원을 띄든 20만 원을 띄든 하고 그래서 쭉 정리하고 난 다음에 호법부장이 자승 스님 총무원장 스님한테 돈을 주면서 그렇죠. 이건 금고에서 뺀 돈 얼마, 뽀찌 뛴 거 얼마, 그렇지. 이렇게 하고 딱 정리해갖고 드린다. 그렇죠. 근데 만약 그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면요. 그리고 그분이 호법부장이었을 때는 거죠 그때 당시에. 호법부장이지. 그러니까 그게 은정문화 은정장학재단. 거기서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무원장 되신 게 2009년이거든요. 그때부터 하셨나? 총무원장 될 때는 거기서 주로 그걸 제일 많이 하고 전후로 해서 당선 전후로 해서는 그 전부터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5년 안에 것만 이게 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용 없거든요. 일단 기억나는 게 5년 안에는 계속 거기서 하셨나요?
계속 거기를 했다기보다가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우커드 호텔에 가기도 하고 주로 이제 거기가 제일 좋아. 장학재단이. 장학재단이. 음식 시키 먹기도 좋고 엘리베이터 차단시키기도 좋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차단시키기도 좋고 6층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전문 용어로 하면 그거 일종의 꿀림빵이네. 그렇죠. 거기가 핵심 그 그러면 시작하면 엘리베이터도 아예 멈춰. 아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죠. 엘리베이터 전화해가지고 거기 자체가 아예 6층이라 그랬죠 거기가. 그렇죠. 6층이 VIP 룸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호법부장이 오면 또 호법부장 쫓아다니는 이 어깨들이 있어요. 걔들이 밖에서 딱 카드를 쓰고 그러는 거지. 네?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냥 미국 라스베가스 가려고 $10,000 돈을 바꿔놨는데 거기서 한판 붙자는 거라 가다피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붙어가지고. 하다가 돈을 주머니 있는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오링된 거야. 오링됐지. 그래서 $10,000 자성이한테 탁 주고 $10,000 딱 빌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해가지고 내가 싹 찾고 그거 다 찾고 또 이런 거 다 찾고 좀 땄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가스로 이제 또 떴어요. 라스베가스로 다 떠갖고 라스베가스로 또 가시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은정장학재단에서 2009년 당선 전후로 해갖고 집중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거기 가서 가장 안정적으로 해서. 자수 형식으로 해갖고 내가 은정장학재단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중에서도 은정장학재단에서 주로 많이 했다. 그렇죠. 라고 자수를 하니까 이제 은정장학재단에서 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붙어 있는 민사야. 한참 돌아왔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최고 중요한데 이거를 빼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자성 스님이 5억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그 월간 신동아하고 한상진을 걸어서 넣어놔 놓으니까 이것의 함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높은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월간 신동아 사장하고 하고 이제 이걸 갖다 쇼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한상진 기자는 안 해줘 했는데 그렇지만 밑에 직원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서희가 그것을 치하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러면 민사 소송은 원래 5억 스님뿐만 피고가 스님뿐만 아니라 스님한테는 5억을 걸었고 그다음에 신동아 한상진 기자도 걸고 들고 동아닷컴도 그렇죠. 그렇죠. 법인도 걸고 개인도 그랬는데 두 사람은 소치하를 해줬는 모양이네요. 내가 어쨌든 결과는 취하를 했고. 그런데 나는 이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는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는 거야? 그거는 법률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심 변론을 하기 전에는 소장을 제출했다가 임의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변론을 해버리면 피고의 동의가 없어버린 판결을 해야 돼요. 원고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가 스님께서 그쪽 원고에서 스님한테 5억을 내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를 할 터이니 동의서를 써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통해서 나한테 왔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동의를 안 해줬다 이거죠. 동의를 안 해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1억으로 정정해가지고 재판을 한 거야. 자성이가. 이런 경우는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을 소로 취하려고 그랬을까? 자꾸만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고 또 하나는 동아일보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소치하를 해주는 마당에 스님만 놔두기도 이렇게 부적절하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네.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면 본인들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봤을 수가 있겠네. 결과적으로는 자살 행위를 하기 싫다 이 말이야. 시야에서 없애버리고 싶다 이거야. 그 부분에 내가 정리를 하면 5억 청구를 했다가 원래 이제 속가를 뻥튀기를 해요. 5억 청구를 하면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 믿을 만한 것 같으니까 이제 5억 청구했다가 이게 이제 재판 진행되다 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소치하를 하려는 동의를 안 해주는 결국 판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억을 1억으로 낮추고 1억을 낮춘 이유는 소송 비용을 나중에 진 사람이 패소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 비용 적게 내기 위해서 5억에서 1억을 낮춘 거죠. 그런데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 이상한 게 그때 자기들이 1억을 걸었다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1억으로 낮춘 거 아니에요? 1억으로 낮췄는데 그럼 1억으로 낮추고 결국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민사에서. 그럼 그거로 끝내지. 왜 또 항소를 했어?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거는 그때는 완전히 없애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그때 만약 그 없애고 싶어 했던 심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판결문에 보면 예. 원고 패소한 그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여기는 사실상 그 너네 지금 스님이 맞다. 스님이 그 문제 제기했던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판결문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자체가 나중에 자기들의 그 어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듯이 이게 그러니까 참 상징적이 지난번에 우리 이재화 변호사도 요 내용을 보면 결국은 포항지청에 가서 자백한 게 자수한 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해준 거거든. 뭐라 그러냐면 설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3회 보면 설령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으로 원고 즉 자승이 속해 있는 은정장학재단이죠. 그렇죠.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렵 불거진 조계종의 도박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렇죠. 이제 여기가 핵심이야. 피고가 즉 장주 스님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이건 도박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원고 즉 자승 스님이 속해 있는 은정장학재단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판사가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거는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리고 포항지청에서 기소 안 한 게 이상하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자수를 했는데 내가 지금 도박 혐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도박을 했다고 자백을 한 거야. 자백을 해서 그것이 또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도박해서 자수했는데 넌 도박 안 했다. 그런 결론 아니에요. 웃기는 이야기가 여기서 뭘 웃기는 얘기냐면은 그걸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스님이 자수를 해서 16명이 같이 도박을 했다. 그러니까 16명 포항지청에서는 16명이 도박한 게 스님 혼자 자백한 거 이 증언만 갖고는 불충분하니 기소할 수 없다 하면서 혐의가 없음으로 끝을 낸 거 아니에요. 끝을 내니까 16명 중에 3명이 장주 스님이 우리를 죄도 안 졌는데 죄를 졌다고 자백을 하고 우리를 고발을 하려고 했으니 고발을 했죠. 무고로 고발했고 그러니까 그 3사람이 무고로 무고 혐의로 장주 스님을 다시 고발을 하는 거야. 그 3분이 누구예요? 성직 스님. 성직 스님이요. 불교신문사 사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만 스님. 정만 스님. 법부장. 아까 꼬리 띈 사람. 아까 그렇게 꼬리 자금 관리. 그래. 그 또 하나는 성월이. 성월. 지금 용주사 주주로 된 사람. 이번에 용주사 주주로 됐어요? 이 3사람이서 보문사 용주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수원의 용주사. 큰 절에 본사 여기도? 그러니까 성담선이 탈종한 그 본사죠. 전국구 작은 토크 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창조개그 민주공화국 해산 음모. 진행 정봉주, 구라일 최강욱 변호사, 구라이 이재화 변호사, 구라3 승기춘 로스쿨 교수. 고상한 주제와 막 나가는 구라들의 창조 개그. 개념 있는 갱상도 분들 마구마구 오세요. 좌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팟캐스트 저절로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이런 것 같아요. 후원이 정봉주가 하면 이게 안 될 리가 있겠냐. 그리고 나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심. 예. 근데 우리가 이 제작비도 투입을 하고 돈도 살짝 좀 모아갖고 스튜디오도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스튜디오 마련할 돈은커녕 제작도 못할 형편이 됐어. 전국구 자발적 유료 CMS 후원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빵 전국구 페이지에서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571-910-005-27704 하나은행 571-910-005-27704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요. 예. 이 강간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예.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 말 중에 누가 구체적이냐.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갖고 그 한 사람이 진술 갖고만 다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박 사건도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그걸 갖고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다수결의 원리로 봐줄 때는 다수결의 원리로 따진다는 거예요. 예. 원용 지금 김용판 재판에도 그런 거 아니야? 김용판 재판도 다수결로 판단한 거 아니야? 그 권현희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음에 불구하고 경찰들 다른 사람들이 다 상사들이 이렇게 하기 위한 허위 진술을 했는데 허위 진술을 그걸 갖고 몇십 대 1이다 이렇게 갖고 무혐의 김용판을 무혐의 처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죄 판결한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의지가 있다면 그 지금 자수했던 사람이 특별하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구체적이면 그걸 갖고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하고 그 자수자의 진술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기소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도 판결문이라든지 내가 이 팩트를 그 말이 안 되는 중요한 거죠. 팩트를 자 보세요. 스님이 16명이 고발하니까 16명이 다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6명 중에 3명 성직, 정만, 그다음에 성월 이 세 분이 스님을 무고로 또 역으로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성직 스님은 불교신문사 사장이야. 옳지. 성직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자서이가 하지. 자승이 임명하죠. 자, 정만 스님은 호법부장이에요. 호법부장 누가 임명합니까? 자승 스님이 추천을 해서 종에 동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승이 임명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죠. 그다음에 성월 스님 자승 오른팔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스님 3명이 무고로 고발한 3명은 결국은 그 위에는 자승이 하순이죠. 자승 스님의 그 임명을 받았거나 자승 스님과 가까운 분들이 스님을 무고로 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무고를 걸었을 땐 그 뒤에는 자승 스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고로 건 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무혐의 됐죠. 그것도 무혐의. 그러니까 웃기는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원래 쌍방 다 무혐의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뭐 이제 수사 검사를 좋게 해석을 하면 자기가 그 고소인이 진술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도박을 한 것은 분명한데 장주 스님이 맞다고 보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강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못한 것이지 도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박한 사실은 인정이 되되 이것을 기소하려면 다른 그 보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안 나왔고 그럴 경우에 이제 상방을 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법에 잘못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누군가가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무고로 기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쌍방 다 무혐의다 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충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거 냄새가 확실히 하는데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절충형을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빠진 거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도박 부분을 기소를 봐줄 때 자기가 스스로 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줄 때 이쪽을 무고로 기소를 하려면 너무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둘 다
면접을 자, 줘버릴 스님은 수 뭐가 이의가 있어요. 왜 이의가 있느냐? 내가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내 자신이 증거인데 몸통인데 나를 무슨 엘리베이터를 태우든지 뭘 하든지 피아노를 치게 하든지 그걸 받아내야지 나도 허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간첩 자수하면은 그러면 간첩 자수했는 것도 그러면 검사가 일방적으로 아니다 하고 그래 하겠네. 뭐 판결하듯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스님은 도박한 게 분명하죠. 아니 사실인데 안 그러면은 나를 처벌하라 이거라. 거짓말이면 토서를 받아라 이거야. 바로 그렇죠.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고 아니 내가 이거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이거 2천만 불교 앞에서 화장한다고 했는데 그걸 그달기식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요? 이거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한 건 잡았다고 좋다고 하더만은 거기에 지청장 고 뭐라 하더라. 고 검사하고 오 검사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전부 뭐 검찰총장 하는 취임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그 바로 직통이라 하더라고. 처음에는 하려고 이 사람들이 좋다고 안건 잡았다고 기가 막히게 하다가 수사를 하다가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됐다. 어떤 사람이 총장으로 취임하니까 화태가 달라져. 이래 뭐 검찰이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뭐. 대한민국 검찰이요. 김경준 기획입국설 수사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획입국설 수사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대선 때는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김경준을 기획시켜서 입국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데 오히려 허위 사실이지. 오히려 그 이명박 측근들이 가서 그 간보고 타진해봤다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열심히 하는 그 수사하는 신용만 내고 양쪽 다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당시 민주당은 열심히 수사를 했지.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수사하는 신용은 내야 된다. 이렇게 양쪽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검사도 그 사실은 알아요. 오히려 접촉한 사람이 그 민주당 쪽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물타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내밀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밀한 거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솔직하게 진술을 하면 그걸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빙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강간 사건이나 이런 거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두 사람이 있어서 누가 하더라도 두 사람이 내에 일어났던 거는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좀 허술한 게 여기저기 드러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소를 안 하는 마당에 무고로 처벌을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스님을 무고로 처벌했게 되면 무고 재판을 하는 와중에 이 얘기가 계속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세조지죠. 고구마 줄기처럼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럼 판사는 검사하고 하는 게 땅이라. 제가 볼 때는 물타기 한 거로 보고 양쪽 다 무혐의 한 거고. 그리고 그 무혐의 한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은정장학회에서 또 명예훼손을 거니까 이것도 무혐의로 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덮으려고 했던 흔적이 보인 거 아니에요. 덮는다는 게 뭐 누굴 봐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없는 사건으로 자꾸만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기 불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외압을 주어서 뭐 검찰에서 이걸 지방에 내려가서 뭐 몇 번 만나가지고 자꾸 눌러가지고 이 사건을 그냥 적당히 흐리멍텅은 이렇게 했다. 말이 되느냐. 그렇게들 지금 다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죠. 그런 의혹이 이미 없을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도 이미 그렇게 이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재 이거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서울 종로 경찰서에다가 무슨 민사소송 거론지 얘기를 하셔야지. 그 민사소송 그 핵심이 나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팩트가 뭐냐. 자석이가 나한테 써준 비밀 계약서가 있어요. 2009년 9월 8일 날 썼다는 거? 자성이는 그때 내가 안 도와줬으면 내가 최고 실세고 등록을 못 합니다, 총무원장.
얼마나 오직 다급했으면 내한테 그 무릎 꿇고 빌고 그거 써서 제시하고 자기 협조 받았겠어요. 아 이게 이게 2009년도 총무원장 선거 직전이네요. 그렇죠. 글씨체가 자성스님 글씨체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 가건이가 옆에서 서 있었는데 자성이가 구두로 부르고 가건이가 썼거든요. 본문 내용은 그 의원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서명하고 이걸 갖다가 불교 자정센터에서 검증을 했어요. 친필 확인했습니다. 누구 친필? 가건 친필? 가건이 친필이고 사인은 자성이 자성이 친필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행사 고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종로 경찰서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자 도박 사건은 일단 거기서 아까 내용에서 뭐 좀 정리가 되고 도박 사건하고 이거하고도 관련이 그렇죠. 연관이 있네요. 보니까 전부 연관이 2009년 9월 8일 2009년도에 총무원장 선거가 10월에 있었죠. 그렇죠. 10월 선거 있기 한 달 전쯤에 그렇죠. 2009년 9월 8일에 자승 당시 총무원장 후보 스님께서 그렇죠. 후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약속드립니다. 그렇죠. 약속드립니다. 종단 운영에 있어 인사 문제는 장주 스님과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하여 처리한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 부원장 제도를 신설한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 같지만 세 번째는 선본사,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하여 처리한다. 자, 이거는요. 이건 선거법으로도 일반 우리 속세로 얘기하면 선거법의 심각한 위반 사항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 도와주는 대가로 인사를 나눠 먹겠다. 종단을 갈라먹자는 얘기요. 선본사,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 이런 데는 본사나 아니면 직영사찰인데 이런 데를 합의하여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지를 나눠 먹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두 분이 말이 오간 거는 쓰기는 이렇게 드라이하고 깔끔하게 썼지만 말이 오간 거는 실질적으로 조계종을 나눠 먹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아니 거기에서 장 교수님이 협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협조하고 직영사찰하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자서희가 종회의원들을 회합을 못해요. 내가 수석 부의장으로서 최고 실세로서 직영사찰 통과시켜줬잖아. 잠깐만. 종회 수석 부의장. 종회 수석 부의장이었어요? 그 당시. 종회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불교의 국회의원 81명.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뭡니까 벼랑하네 도정 스님께서 여기서 잘난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이제 초선으로 끝났죠. 끝났죠. 저하고 신세가 똑같아요. 초선하고 끝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이때 몇 선 의원이었었어요? 종회 의원. 제가요. 2009년도에. 그 당시 지금 내가 4선이죠. 4선이고 종회 부의장으로서 수석 부의장으로서 종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스님께서 도우면 총무원장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 스님 나쁜 짓을 많이 했네. 왜 이런 사람을 당선시켜갖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었죠. 이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당신 법당 연결해줘. 나 무서워 집에 갈래. 조계종에도 선거법이 있어요. 우리 공직선거법처럼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는 이게 매수 및 이해 유도 아니야? 거기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큰 사건이네.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된 이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지익을 제공하거나 하기로 약속하면 처벌되는 거거든요. 이걸 언제 깠어요? 왜 이제 까 이거를? 깐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오래돼도 고발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른바 장주 밀약서라고 문제돼 갖고 그 진위까지 교단 자정센터에 가서 진위를 밝히자 처음에는 올바로 내밀었죠. 그러다가 교정 자정센터에서 이 감정을 해요. 필적 감정을 해서 자성의 그 필적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줬죠. 아니 확인하고 끝난 거야 그리고? 종원종법. 종원종법이라 그러나요? 종원종법상의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선거관리위원회법이라고 만들어놨죠. 관리위원회법에 위배가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자승 스님의 친필 사인이고 이것은 당선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거 아니야? 심각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 매수 및 이해 유도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종로에다가 이걸 고소하셨어요, 고소했죠.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이걸 갖다가 업무방해 기각 또
그 배임 중재 기각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검에다가 항소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 진행 중인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 검찰이 지가 알아서 할란지 모르지만은 요것이 이제 끝나면 바로 재정 신청에 들어갈 거예요. 예. 절차를 거쳐서. 아니 항소에서도 기각됐을 경우에. 됐을 경우. 이 변호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소. 아니 그걸 떠나갖고 이게 사회법 문제를 떠나서 조계종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선거법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계종 내에서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말이죠. 조계종의 법률이 사회법률하고 비슷해요. 중앙종에. 입법, 행정, 3건이 제대로 못 들어가면 비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자성이 이 사람은 상권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상권을 전부 다 자기 하수인으로 해서 지 마음대로 처리해. 자, 조계종단이 지금 스님 말씀이 조계종단이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명목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승 총무원장이 3부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 내에서 권한 있는 기관, 선거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걸 먼저 잠깐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회법으로 가서 업무정지 가처분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희들이 이 성명서도 지금 여러 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건 알고 알죠. 예, 이미 그 종회에서도 뭐 성명서도 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들 저것을 판결하고 또는 조사하고 이런 기관 자체가 심지어는 조계종의 NGO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족발을 다 하나씩 물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부패가 되어가지고 부패학 개론이라고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썩은 곰팡이는 자꾸 햇빛을 쏘여서 그걸 다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이 조계종이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운 거죠. 이런 거네요. 지금 제가 보기엔 특별검사 우리 장주수님께서 조계종을 워낙 잘 안 읽고 계시니까 이건 조계종에 문제 제기해봐야 뻔한 뻔짜다 하고 사실은 문제 제기를 안 하신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 8월에 사마도량에서 총무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고발도 아니고 그냥 탄원서만 제출한 거거든. 그럼 사건이 안 되지. 사건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를 장주스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장주스님은 조계종에서 잘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조계종 소속의 다른 스님들이 이건 문제 제기를 해야죠. 고발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됐는데도 그게 이제 선거 끝나고 10일 이내에 소청을 하도록 돼 있고 소청 결정이 나면 일주일 이내에 상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나서 법률상으로 처리할 수가 없네. 도덕적인 책임만 남아 있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합의해서 직을 취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밀약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조계종의 등신들이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스님도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 소속 아니에요? 그때 뭐 저는 이제 야당 소속으로서 어쨌든 간에 성명서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이제 조계종의 많은 스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소청할 수 있는 것도 일반 종회 의원 선거 이런 거는 소청할 수 있는데 총무원장 선거는 아예 소청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네.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있어도 문제 제기를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래 이게 북한 이야기 같아. 이건 진짜 가다피나 누구야 이라크의 누구지? 이게 언제 2013년도에 그렇게 그 조항을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종회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법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끔 2013년에 개정한 거예요? 네, 지가 총무원장 할 때? 그러니까 여기 봐요. 다만 총무원장 이렇게 돼 있거든.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소청회를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
근데 총무원장 선거는 불법을 해도 그냥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건드리면 골로 보낸다 이런 거지. 그 개정한 게 2013년. 네, 2013년도에 자성 몇 월? 2013년 3월 20일 날 신설했네. 3월 20일 날 신설한 건 이거네. 2013년 그 11월에 또 총무원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총무원장 선거 8개월 앞두고 또 네. 불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친 거야. 효력 그 경과 규정을 예.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야. 6개월이면 9월서부터. 그러니까 재선거, 자기 재선거 때는 내가 돼버리면 어떠한 불법도 이의제기를 하면 안 된다는 소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야, 심각하네, 이거. 진짜. 여기서 가장 더 심각한 거는. 이게 2천만 신도를 갖고 있는 종교 맞아, 이게? 아니, 사법부가 조계종은 의뢰의 그런 것이다. 조계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아니, 사법부 탓하기 전에 이 불교인들이 반성을 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에 사법부나 검찰을 스님들,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문제죠.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스님들이 출가하시면서 이 부분은 문제 제기하고 하지 않는데 왜 사법부 검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보시면 본인들부터 반성해야지. 좀 보세요. 본인들은 반성하지만은 조계종의 법이 무슨 일반 회사나 학교의 그냥 일반 법이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러면 그런 폭력 집단 그런 집단에서 지금 마구잡이한 거를 인정해주고 씨앗기를 박아준단 말입니까? 아니 이거 그러면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죠. 아니 이 이야기를 말도 안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 안 되는 법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는 그렇지. 저희들이 알고 싶어도 알지를 못해요. 아니 이거 봐봐요. 스님 저거 보세요. 이게 그 종원종법을 개정한 거 아니에요. 네. 종원종법 개정하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종회의원 81명 중에 네, 그렇죠. 41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종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저걸 찬성을 해서 저걸 개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금 이시아 변호사가 불자가 항변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여대 야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것이 진행이 되던 결과가 나왔죠. 적어도 소수여도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알리고 이러면 일반인들은 알 수 있어서 그렇지. 이걸 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래버리면 못한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봐더라도 그 스님 이걸 보더라도 이 총무원장 선거가 전체 스님들이 관심을 갖는 직선제로 가지 않으면 조계종은 이제 망하겠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한 5년 안에 망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니만큼 수자회 어떤 간부는 다들 족발 하나 물고 있어서 전혀 말을 못하고 있다. 족발을 물었든지 닭발을 물었든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조계종이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조계종에는 원로, 조실, 중앙종에 어떤 사람도 이 자성이의 만행을 갖다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벙어리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당근과 채찍을 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발을 물었던 닭발을 물었던.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산대사 성가구감에 벙어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벙어리성이 그 시대가 온다고. 벙어리가 말을 못하고 설법 못한 게 아닙니다. 이번 시대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계종에는. 전부 죽을까 싶어 겁나가지고 말 못하죠. 이거 왜 말 못하 그 이해를 하는 게 여기에 이 성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 내부의 문제를 사회에 발설하게 되면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의 민형사상 제소를 일으킨 자는 멸빈, 그러니까 말하자면 멸빈 파면에 처한다는 규정이 그러니까 승려로서 사형에 처한다. 자, 저걸 쉽게 얘기하면 조계종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일반 사회에 알려서 고소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언론에 폭로한다든지 하게 되면 승려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길을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먼저 사회법에 고소하기 전에 종단의 사정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종단에 먼저 고발을 해서 징계 요청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회법에 제소해도 괜찮다. 그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오픈했으니까 먼저 사회법에 까발리지 말고
종단 문제는 종단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면 사회법에 제소를 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했죠. 지난번에 적광 스님이 기자회견 하다가 끌려가고 그런 거를 다른 스님들이 수수방관하고 보고 그랬던 것도 우리 내부의 문제를 왜 밖에 까발리냐 이런 거에 대한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이게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건 그 군 문제 우리 지난번에도 그 전국구에서 다뤘지만 군 인권 문제하고 비슷한 게 이게 좀 내부에서 사인과 사인, 스님과 스님 간의 관계면 이해가 되는데 이른바 이 조계종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비리나 부패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민사소송이 지금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항소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건을 알리는 게 하나의 방편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장주 스님을 비롯해서 어제 지난주에 나왔던 적강 스님 해서 이 항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민사소송이니까 뭐 대충 가지 말고 민사소송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변호사가 오히려 붙어갖고 오히려 준비 서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넣어버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반소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소로 오히려 우리가 명예훼손 당해서 정치적 손해를 봤다고 해서 반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항소를 걸어준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 같아요. 이걸 그쪽에서 항소도 포기했으면 그냥 덮일 문제를 항소를 한 거거든. 했으면 우리는 이 재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 장주 스님과 이 그 불교 조계종 내에서 지금 총무원 직선제를 주장하거나 이 종교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항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 지금 얘기했던 뭐 반소도 제기하고 되레 명예훼손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님께서 손해배상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다 죽어갔던 불씨를 오히려 쟤들이 살려준 거네. 네, 그거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른바 자성하고 장주 미락사 아까 그 문제는 이게 그 조계종 내의 선거법이라는 게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예요. 헌법 소원할 수 있죠. 아니 그냥 무효인데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소청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무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그거는 소 제기 기간과 관계없이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면서 훌륭하다. 오늘 왜 이렇게 자성 총무원장 그 직무정지 가처분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규정이 있으면 원래 규정이 있으면 그 소청 기간 내에 뭐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박탈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계종 내의 법규상으로는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 교수님들이 불교 개혁을 바라는 그 스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고 대한민국에 또 좋은 변호사가 한 분 있으니까 그분을 최강욱이라고 그 후배 변호사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 위에 스승님이 한 분 계시잖아. 누구? 몰라 나는. 그 김영태 변호사? 지금 현재 우리 그 조계종의 이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과거에 백양사 도박 사건은 정말 이건 그 상가집의 한 놀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그때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참여한 그 스님들을 통장 조회를 전부 다 해보니까 통장에 100만 원, 한 200만 원 들어 있었어요. 어떤 스님은 마이너스 된 스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검사가 웃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그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크게 떠있잖아요. 비디오로 나와서 이제 뭐 해외 언론까지 나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파장을 일으켰는데. 몽키 비즈니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쭉 보면 16명 마지막으로 이제 좀 궁금한 게 16명 중에 지금 조계종에서 꽤 영향력 있는 스님들은 지금 명단이 여기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일본의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계세요. 근데 자승 총무원장 스님하고 도박했던 얘기는 오늘 내용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자승 스님은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안 했는 사람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자승 스님은 은정 장학대전에다가 아지트를 만들어서 도박 장소를 운영하고 도박 자금을 하우스장으로서 자금을 대여하고
그리고 이 상대가 고리를 뜯고 예. 호흡 부장을 시켜서 소위 예. 이렇게 했지만은 이 자성 스님은 내가 알기로 이 도박에 진짜 고수예요. 그래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비었을 때 대타로 잠깐씩 합니다. 아. 예, 그리고 그걸 하고. 그런데 실력은 어때? 한번 스님께서 실력 대단해요. 아, 스님보다도 더 대단하세요? 뭐, 비유는 할 수 없습니다. 도박은. 예. 도박이라는 건 왜 그러냐. 카드가 왔을 때 예.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지. 예. 아, 스님이 아까 세계적인 도박사라고 스스로 소개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그만치 인내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자성 스님도 인내심이 대단한가요? 그거 아니면은 내가 왜 그걸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가지고는 걔들한테 깨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자성 스님도 상당한 내공이 있어요? 도박에 대해서? 대단한 내공자로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계종은 이 큰 스님 순서를 도박에 대한 내공으로 순서를 이렇게 딱 잡은 것 같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박의 실세들이 지금도 실세고, 가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조계종 전체를? 그렇죠. 예. 조계종의 승려가. 그럼 조계종 종단 이름 바꾸지, 도박종으로? 그거 바꿔하면 차라리 괜찮겠죠. 지금 현재, 조계종에 비구비구니를 합해서 약 한 15,000명 돼요. 그렇죠. 예. 15,000명 된 스님들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 도박성, 마약처럼 중독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저끼리 짜고 해먹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조계종 법도 수행을 아무리 잘해도 원로가 될 수 없어요. 뒤에서 저끼리 연결 안 된 사람은 뒤에서 추천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도박을 잘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 계보에 들어올 수 있는 도박 장학생이네, 일종의. 그게 그 사람 여기 박사 클럽이요, 뭐요? 그게 어쨌든 간에 클럽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렇게 실제로 블록이 딱 집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단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내가 5개파라고 내가 거론했는데 잔체의 파 중에는 조계사 부근에 있는 파도 하나 있어요. 설악산 파도 있고 법주사 파도 있고 해인사 파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때려 엎어봐야 여기 핵심 이걸 못 당해. 핵심 16명. 그렇지. 16명인데 16명 중에서도 15명이네. 이제 한 명은 감옥 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이제 감옥 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자폭을 한 건데 조계종을 살리기 위해서. 주류계파. 주류인데 신입 멤버들도 좀 이렇게 성장하는 꿈나무 도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잘 보이려면 종회의원 당선대가 올라올만. 종회의원 당선되면 지들끼리 또 그 안에 또 가서 도박으로 또 성장하고. 은정장학재단에는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끼리 그래 해가지고 이제 어딘가 또 있겠네. 그러면 어딘가 지금도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설악산이고 대구고 지금도 한답니다. 내 정보에 하면은 저끼리 킬킬킬킬 웃는데 이 장조 이 좋은 거 못하고 해봐라.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답니다.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진행형으로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님 이 도박은 마약보다 심각한 중독성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끊는 거 아니에요? 마약 그 자체죠. 못 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스님이 근데 지금 끊으셨어요, 스님은? 나는 끊었죠. 진짜 하나도 안 해요? 안 하지요. 고스톱도 안 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안 하지요. 할 사람은 천지도. 왜?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추적해도 돼요? 추적 마음대로 하세요. 양심에 걸리지 않고 추적하세요. 끊을 수 있지? 왜 그러냐면은요. 마약도 끊는 내가 왜 그러냐면은요. 마약은 강제성으로 끊겠지만은 이 도박은요. 마약이나 이런 것은 돈 떨어지마 그만이고 술도 그거 떨어지마 그만이고 여자 문제 힘 떨어지마 그만이고 하겠지만 이 도박은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돈 떨어지면 못하는 거 아니 그것도. 돈 떨어지면 어디서 빌리든지 빌리겠죠. 그거야 다 돈 없어서 도박 못 한다는 거 말이야. 도박 중독은 죽어야 끊는다는 게 맞네. 도박은요.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그냥 중독 들린 사람은 거기가 극락세계예요. 잠깐만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도박의 세계예요. 잠깐만요. 2천만 불자를 모독하지 마세요. 왜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왜 도박세계야? 그러니까 도박성들 몰아내야지. 그 스님. 부처님 이 설법, 부처님 정신과 도박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설법하고 도박하고 천년 연관이 없습니다.
도박하고는. 근데 왜 그렇게들 하셔? 그것이 이제 이거 세월에 따라서 원래는 고수톱을 했어요. 처음에는 고수톱을 하다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그걸 가지고 고수톱을 가지고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불교 화엄경에 48장이거든요. 그래서 48장 화엄경. 아, 화엄경 48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화엄경이라고 하고. 미치겠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는 이걸 동양화라고 합니다. 아, 동양화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 와서 카드 하는 거는 카드를 서양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서양화를 하는 사람은 그 동양화를 거의 못 합니다. 재미없어서. 시시해서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탁 앉아 있으면 말도 필요 없고 카드만 가지고 자기 것만 가름하면 되거든요. 인내를 갖고. 인내. 죽으면 되는 거고. 이 시비가 없잖아요. 오늘 알았네.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도박세계라고 하는 거.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세계처럼 그렇게 좋은 세계가 스님, 있는데. 이제 오늘은 큰 소리 치실 게 아니라 이제. 아니, 나는 멜빈자요. 아니, 이제, 조계종선 멜빈했지만 스님은 스님이시잖아요. 스님은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2천만 불자들에게 반성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기 전에 도정스님. 도정스님은 참 수행하시다가 이게 와갖고 이게 무슨 참 듣고 보니까 이 세계가 참 다양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또 이 사행성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면은 일종의 그 사행 하나 도시나 섬처럼 돼서 사행성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뉴스나 이런 것 등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조계종의 불자나 또는 국민이나 또는 그 수행하는 그런 스님들이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서양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족발을 물어서 금이다 그러는지. 족발 또 나왔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이 조계종의 등신불이 되어서 아니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니 차라리 후라이팬에 삼겹살이 되어가지고 누구한테 보약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거 바보처럼 있으니 이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요. 특히 불자들은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 장주 스님은 뭐 입으로만 해가지고 호발한다 해가지고 뭐 자기는 뭐 이렇게 자폭했다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현장에 가가지고 할복도 좀 하고 아니면 그냥 약을 먹어버리든가 아니면 그 박새들을 잡으려면 새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또 나왔다. 응?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너무 밋밋하게 나가니까 이렇게 되고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점점. 진짜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지금 이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그럴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하여튼 기대합니다. 자, 특별검사. 앞으로 이거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우수한 변호사로서 불교 조계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일이 많네 보니까. 그 가장 세속적인 게 이제 섹스, 마약, 도박 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 그런데 이 세속을 떠나서 출가한 성직자들이 가장 세속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들이 조계종의 높은 지위에 있다는 그 사실이 아주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저희들이 자시할 수가 없어서 우선 방법을 찾으려면 실태부터 알아야 되니까 낱낱이 고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장주스님, 오늘 그 용기 있게 이렇게 그 포항지청 가서도 자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또 여기서 속 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천만 그 불자들에게 여전히 반성문 한 번 더 쓰셔야 돼. 오늘 또 반성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불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반성문 한 번 더 쓰시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한번 가는 길에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2천만 불자와 3만 성도 앞에 고개 숙여 참여드립니다. 제가 수행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20년간이라는 그 긴긴 세월을 도박에 찌들려서 중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도박을 끊지 않으면은 불교가 멸망할 것 같아서 제가 자폭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우리 생선향기 1부, 그 다음에 2부 상이 나간 다음에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3대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생선향기가 불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폄하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긴 기독교 신자지만 불편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비구니 승려 스님들이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스님들이 올바른 길로 수행에 임하고 계시고 대다수 스님들이 열심히 그 용맹정진의 수행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불교 내에서 권력층에 있는 일부 소수 스님들께서 도박 등으로 인해서 폭행 이런 거로 인해서 조계종이 제기를 잃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불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불교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이탈하고 있는 스님들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 불교를 폄하하거나 지금도 선방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스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교가 제자를 잡으면 불교를 믿고 있는 2천만 신도들에게도 빛이 되고 또 중증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의도로 저희가 생선향기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교가 제대로 돼서 우리 사회가 힘들 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정봉주의 전국구 특별판 생선향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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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비린내 가득한데 향기라고 우기는구나. 불교 조계종 개혁을 위한 헌정방송 생선 향기